안녕하세요. 교사 PLC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구글 앱 중심 겟업타운 활용하기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주로 학생 교육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교사의 협업, 교사의 업무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크롬 주소창에 bit.ly/ 구글타운 원고라고 치시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이고요. MBTI 결과 ISTJ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향형이 있고요. 취미는 드라마 보기, 안 취미는 사진 찍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를 보시는 분들이 화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 얼굴을 뺐습니다. 세부적인 제 활동 내역은 여기 에듀 디렉토리 프로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의 초점을 맞추게 된 원인 중에 큰 원인 중 하나가 코파,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입니다. 게더타운에서는 이 코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사용자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게더타운을 활용을 하실 때 먼저 교사 중심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코파의 내용은 여기 잘 정리된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더타운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글 사이트 도구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다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 도구들을 이 안에서 구글 사이트 도구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게시를 할 수가 있고요. 게더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살펴보시면서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상황에 따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글 사이트 도구의 두 가지 사례를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온라인 교무실 사례입니다. 제가 이미지에 다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여기 구글 사이트 도구의 두 가지 사례에 있는 문서들은 권한이 없으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화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 구글 사이트 도구 청주교대 부설초 온라인 교무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구글 사이트 도구로 만든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온라인 교무실이고요. 위에 메뉴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화면을 살펴볼 텐데요. 항상 가장 많이 쓰는 제일 첫 화면 홈에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넣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목차입니다. 여기 있는 목차를 통해서 필요한 메뉴에 바로바로 한 번에 링크를 통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는 이런 버튼형 링크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런 버튼형 링크를 통해서 링크 트리를 통해 학교 관련 링크를 모아놓은 그런 메뉴도 구성해 놨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는 5개의 사이트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링크 트리로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교직원 분들이 핸드폰에서도 아이콘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 도서관 도서 검색할 수 있는 링크도 넣어놨어요. 예전에는 항상 학교에 도서실에 어떤 책이 있는지 몰라서 직접 가서 책을 찾아보고 보곤 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이렇게 학교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미리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자 넣어놨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무실 이런 구글 사이트 도구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용 방법을 아이오레드를 통한 튜토리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튜토리얼을 통해 메뉴를 좀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넣어 놨고요. 그리고 구글 미트도 연결을 해서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실시간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링크들에는 단축 주소를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온라인 교무실도 bit.ly/부설초만 치면 나올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공유 드라이브 또한 bit.ly/공유함만 치면 나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선생님들과 협업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이트는 공유 드라이브입니다. 공유 드라이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공유 드라이브 이름을 수공마당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교직원들만 구글 계정을 추가를 해서 교직원들만 여기에 있는 문서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무실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가는 업로드용 자료도 여기 공유 드라이브 내의 폴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런 메뉴들이 다 보이지 않도록 해서 보안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2022학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1학년도 업무 폴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그 개별로 필요한 자료들을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공유 드라이브를 잘 활용해서 학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이 되었고요. 2022학년도를 준비하면서 교육과정 워크숍 또한 여기 공유 드라이브에 자료들을 모두 업로드를 해서 공유 드라이브를 통한 교육과정 워크숍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준비하면서 겨울방학 일정표도 구글 문서로 공동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복명서 이런 것들도 다 온라인 교무실에 업로드를 해서 구글 문서로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평소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메뉴는 이 월간 추진 업무 계획과 주간 업무 추진 계획을 입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홈 화면에서는 월간 업무 추진 계획은 해당 달만 1월은 1월, 11월은 12월 이렇게 해당 달만 보이게 해놨고요. 그리고 주간 업무 계획은 2주 분량,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항상 2주 분량을 공동 편집할 수 있도록 구글 문서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볼 수 있도록 여기 위에 메뉴를 보시면 월간 행사 계획의 메뉴에서 다시 지나간 그런 월간 행사를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주간 업무 또한 지나간 것들을 주차별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메뉴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한글 문서를 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구글 문서 또한
한글 문서를 복사 붙여서 조금만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문서의 의존도가 높지만 그것을 구글 문서로 복사 붙이기를 한 다음에 표 같은 것들이 많이 깨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다듬어서 활용하시면 충분히 한글도 또 구글 문서로 또는 PDF로 변환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메뉴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는 학사 일정 달력이 나오네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로 학사 일정을 입력하고 그 캘린더를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캘린더에 월별 보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주별 보기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일정을 또 목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캘린더를 통한 학사 일정을 넣어 놨고요. 여기에 플러스 캘린더를 추가를 해서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일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의 좋은 점은 이런 패들릿과 멘티미터 같은 것들이 전체로 다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의견을 이렇게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패들릿을 통한 자유 게시판을 넣어 놨고요. 그리고 한글 문서를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그런 한글 문서는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는 호환되지가 않아요. 한글 문서가 호환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글 문서를 그만 쓰고 구글 문서만 쓸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글 문서를 주로 많이 활용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살려서 쓰기 위해서는 한글과 구글 문서, 구글 도구들의 지혜로운 활용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구글 문서로 변환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PDF로 변환을 해서 입력은 할 수 없지만 변환한 자료를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작업된 주요 문서들을 PDF로 변환하고 그 PDF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렇게 구글 사이트에 넣는 방법을 통해서 학사 일정, 학급 기준 시간표 등등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모두 온라인 교무실 첫 화면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게시해 놓으면 컴퓨터에 많은 자료들 중에 항상 찾을 때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중요 자료들은 첫 화면에 게시해 놓으면 선생님들이 활용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살펴보시면 되고요. 업무 분장표 등등 학기 초에 필요한 자료를 쭉 첫 화면부터 업로드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메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육과정 워크숍 메뉴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2022학년도를 준비하면서 교육과정 워크숍을 학교에서 했는데요. 요즘 교육부에서 탄소 중립, 생태 전환 이런 키워드들이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회의 자료를 종이로 인쇄하기보다 크롬북을 직참하고 크롬북을 통해서 구글 사이트를 열어서 이렇게 회의 자료도 필기하고 모든 회의 내용들 그리고 주요한 자료들도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를 했습니다. 청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는 선생님들에게 1인 1 크롬북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롬북에 스타일러스 펜이 포함된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펜을 활용을 해서 젠보드나 구글 캔버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 회의 내용을 바로바로 펜으로 적으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구글 문서를 통해서 회의록을 바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글 도구를 잘 활용을 하면서 또 교육과정 워크숍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그런 투표를 할 때 멘티미터를 활용했는데요. 구글 사이트 도구 내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상시로 교생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생 실습이 이루어질 때 다양한 Q&A들이나 안내 사항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도움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자료 메뉴에서는 처음에 구글 계정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글 계정 사용 방법을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차례차례 매뉴얼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를 업무를 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이학스터의 부담임 지정 방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매뉴얼화해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쿨 메신저 또는 소통 메신저 같은 지역교육청별 메신저의 쪽지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근무하는 학교 청주교대 부설초의 온라인 교무실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양성평등교육연구학교 보고회 및 수업 나눔 워크숍을 구글 사이트 도구로 운영한 사례입니다. 여기 또한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고요. 문서들은 권한 관계상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구학교 보고회에 일정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안내차 넣어 놨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통 이런 일정 같은 것들도 한글 문서로 작업을 하는데, 그런 한글 문서에 있는 표를 윈도우 시프트 S를 통해서 자른 다음에 붙여넣기를 바로 해서 여기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일정표들은 다 한글에 있는 한글 파일에 컨트롤 시프트 S만 해서 컨트롤 V를 해서 가져온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게시를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학년별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런 바로가기 페이지 버튼도 만들어 놓고요. 학년별 패들렛도 이렇게 버튼형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학년별 소그룹 회의, 줌 회의 주소도 이렇게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명단도 아래에 게시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은 지운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학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3학년을 먼저 제가 3학년 기준으로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 나눔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먼저 수업안을 선생님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PDF 문서로 변환하여 올려놓았습니다. 3학년 선생님이 저 포함해서 3분 계신데, 그런 3학년 선생님들의 수업안을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수업 영상도 중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사이트 도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이런 수업 나눔 같은 경우 이제 실시간 수업을 참여를 해서 수업을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줌으로 진행됐을 때도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수업 영상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구글 사이트 도구로 미리 수업안도 살펴보시고 수업 영상도 미리 살펴보시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살펴보신 수업안과 영상을 가지고 나서 선생님들이 줌 회의에 참여하고, 이런 줌 회의에서 살펴보신 내용을 가지고 또 패들릿에 소감을 적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사례, 온라인 교무실 운영 사례랑 연구학교 보고회 및 수업 나눔 워크숍 운영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살펴볼 것은 게더타운입니다. 게더타운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3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언론에 많이 언급되면서 3가지 궁금점이 생겼었는데요. 첫 번째 궁금했던 점은 순천향대의 메타버스 입학식입니다. 순천향대에서 메타버스 입학식을 했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 학교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입학식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경우가 잘 발표되지 않으면서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순천향대의 메타버스 입학식은 SKT와 순천향대가 제휴해서 한 이벤트로 SK텔레콤 점프 VR 내 메타버스 공간인 소셜원드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SKT 측에서는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150여 개나 되는 그런 방을 만들고, 그리고 코스튬 의상 같은 대학 점퍼, 과잠도 점프 VR 어플레이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순천향대 역시 신입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VR 헤드셋 등등이 들은 웰컴 박스를 사전에 지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 큰 기관들이 이제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해서 이루어진 거구나를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팬 사인회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노마스크 사인회를 했대요. 제목만 보면 혹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전 세계 4,600만 명이나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걸까 궁금증이 생겨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네, 이것은 제페토와 또 YG 엔터테인먼트가 제휴를 해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거고요. 제페토 내에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캐릭터들이 다 참여를 해서 사인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치토스를 예전에 먹으면 안에 이제 따조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그거를 모으는 재미로 치토스를 많이 뜯은 것처럼, 이렇게 제페토에 많이 접속하도록 제페토에 접속하면 보여지는 화면에서 클릭하면 이제 사인이 나오는, 랜덤으로 사인이 나오는 것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그 많은 캐릭터들이 다 한 공간에 참여를 해서 이루어졌을까 궁금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화면에서 클릭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메타버스에서 땅을 사고 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땅을 사고 팔까? 이것이 궁금해서 검색해 본 결과, 가상 부동산 게임인 어스2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리니지는 해보진 않았지만 리니지의 아이템들이 고가의 현금으로도 거래가 된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게임이니까 게임 아이템 거래하듯이 부동산 게임에서는 땅을 거래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은 이제 활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기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저기 구글 크롬 주소창에 bit.ly/구글타운으로 입력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는 구글입니다. 게더타운 내에서 구글 도구를 어떻게 잘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게더타운에 접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캐릭터를 입력하는 창이 나왔네요. 저는 캐릭터를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기운을 얻으시라고 제가 머리에 선물을 하나 이고 다니겠습니다. 조인 더 게더링을 누르시면요. 네, 여기 구글 타운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는 바로 접속이 되었지만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면 구글이라고 쳐주시면 돼요. 네, 저는 구글 타운 내부에 바로 접속이 되어 있는데요. 리스폰을 눌러서 첫 스폰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첫 이동 위치로 가시면 저는 여기 구석에서 튀어나왔는데요. 아마 선생님들은 비행기가 있는 여기 위치로 접속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리스폰을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비행기가 있는 이쪽 화면에서 구글 타운이 시작되고요. 맵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여기 구글 타운 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은 게더타운의 간단한 조작 키워드, 조작 키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 이동은 키보드의 화살표를 활용하시거나 WASD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G, X, Z 이런 단축키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형광으로 이렇게 상호작용 기능이 있는 곳에서는 X키를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단축키를 안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쭉 가시면은요, 강의 자료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여기 나무에 또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으로 되어 있을 때 X키를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 구글 타운의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구글 타운 내부가 나왔고요. 여기 구글 타운 첫 번째 사용 안내,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 됐을 때 X키를 눌러 보시면 또 다른 그런 게더타운 활용 방법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객체 활성화되면 X키를 누르는 것과 스포트라이트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런 하단의 메뉴에 대한 기능들도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메뉴를 차례차례 살펴보시기 전에 다시 구글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각 영역별 그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주제가 게더타운에서 구글 앱 중심으로 활용하기이기 때문에 구글 앱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봤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 따라 첫 번째 협업, 그리고 두 번째는 휴게실에 가시면 아트앤컬처와 크롬 뮤직랩, 그리고 세 번째 자료 제시, 네 번째 AI 체험, 다섯 번째 온라인 게시판 순서로 이렇게 이 맵을 돌면서 구글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협업 메뉴를 살펴볼 텐데요. 협업 영역에서는 여기 나무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넣어 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쭉 여기 계단을 올라와서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문서, 프리젠테이션, 시트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구글 지도를 살펴보고 휴게실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휴게실에 가면 아트앤컬처와 크롬 뮤직랩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협업 도구 영역에서 내려오면 그랜드 피아노에서 송메이커, 그 다음 칸딘스키와 쉐어드 피아노 이런 크롬 뮤직랩에 있는 도구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아트앤컬처까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 제시 영역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료 제시 영역에서는 휴게실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자료 제시 영역에서 여기 프리젠테이션을 강의 원고 보시는 것처럼 그런 큰 화면으로 보기, 그리고 유튜브 재생 목록, 그리고 PDF와 다른 지식백과 같은 사이트를 이렇게 게시하는 것들의 메뉴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구글 폼으로 방명록에 작성했던 방명록 양식을 여기 구글 시트로 응답 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역으로는 AI 체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체험 영역에서는 퀵드로우와 티처블 머신 이런 것들이 구글 도구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퀵드로우, 티처블 머신, 인공지능 체험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 구글에서 만든 사이트들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아트앤컬처 내에 있는 밥 오페라, 블랍 오페라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들바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역인 온라인 칠판 영역으로 가시면요. 젠보드도 있고요. 크롬 캔버스, 그리고 오토 드로우, 구글 드로잉 이렇게 구글에서 만든 온라인 칠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도구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영역으로 돌아와서요. 스페이스로 돌아와서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 가운데 공간에서는요. 이렇게 게더타운 안내와 함께 옆에 팩스처럼 생긴 방명록이 있어요. 방명록을 X키를 눌러서 열어보시면은요. 구글 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 소감 한마디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아래 여기 팩스 이쪽에서 팩스를 보내면 이쪽에서 이렇게 종이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받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답변도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방명록 답변을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질문을 여기에 달아 주시면은 제가 그 옆에다가 답변을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글 폼 위에 이메일 주소에
또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한번 달아볼까요?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남겨놓고 네, 게더타운 구글관은 무엇으로 만든 건가요?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팩스가 수신됐나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이렇게 활용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무엇으로 만든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설문 양식을 만든 아이디로 가서 답변을 달아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방명록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는 답변을 여기다가 바로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게더타운을 활용하시다 보면 이런 방명록 같은 것들을 패들릿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구글 앱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네, 대부분의 앱들을 다 구글 앱을 중심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구글 타운이라고도 명칭을 적어놨고요. 네, 여기 구글 관도 작게 만들어놨어요. 구글 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노란 건물 활성화가 됐을 때 X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메시지가 곧 나올 텐데 여기서 쿠키를 허용하고 구글 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화면이 나오면 Accept All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화면이 바로 안 나오면 다시 이 창을 닫았다가 다시 한번 X키를 눌러서 들어와 주세요. 지금 이 구글 관에서는요. 여기 발자국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마우스 좌클릭으로 발자국을 누르셔도 되고 발자국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는 키보드로 이렇게 게더타운 움직이듯이 상하 좌우 키 방향키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구글타운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호호호 웃는 날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기 공간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뭔가 명예의 전당 같이 다양한 구글 도구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쭉 한번 둘러보면 네, 구글 크롬도 보이고요. 포토, 킵, 젠보드, 설문지, 그리고 사이트 도구, 구글 챗, 구글 포토, 시트, 문서 등등 블로그, 네, 구글 미트, 지메일, 구글 아트앤컬처, 드라이브 등등 다양한 구글 도구들이 보이네요. 여기에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제가 아까 사이트 도구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네, 여기 애널리틱스를 그러면 구글관을 나와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영상도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김현주 이노베이터님의 열정 긴 선생 유튜브에 퀵드로우를 설명하는 영상도 넣어놨고요. 여기는 박정철 이노베이터님의 구글 아트앤컬처 활용 영상을 넣어놨어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에 X 버튼이 있고요. 위에도 X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X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이제 바로 게더타운 공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여기서 X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구글 관내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 버튼을 두 가지 중에 잘 이렇게 보시면서 누르시면 되고요. 영상을 재생시켰을 때 여기 X 버튼이 없어서 여기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상을 재생시키고 나면은 이렇게 스크롤이 조금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을 올리시면은 여기에 X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요. 이 구글관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구글 도구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은 수업과 그리고 업무에 여러 가지로 또
네,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다시 공간으로 돌아왔고요. 빠뜨렸던 구글 애널리틱스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 다시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온라인 교무실 구글 사이트 도구를 애널리틱스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널리틱스는 분석 도구인데 정말 디테일하게 이 사이트를 분석해줘요. 저는 이 온라인 교무실을 구축한 지가 지난 3월인데요. 그러면은 12개월간 한번 적용을 해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 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사용자 수는 계정으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구글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뭐 국가별 그리고 또 이벤트별 다양한 보기로 또 메뉴별 그런 조회수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나 또 사용자 인구 통계 기술 이런 면에서도 세부적인 개요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인구 통계 세부 정보를 볼게요. 네, 그러면 국가별 사용자 해서 이런 국가별로도 사용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술 쪽에서 보시면은 기술 세부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브라우저별 사용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안드로이드 웹뷰, 그리고 엣지, 사파리 등등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기기로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 교무실을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이 애널리틱스에서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게더타운 스페이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공간 협업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은 드라이브를 넣어 놨었죠.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이제 넣어 놨는데 드라이브를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 또 열정 김선생 우리 김현주 이노베이터님이 만드신 그런 드라이브 스트림 영상도 넣어 놨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캘린더에 대한 설명은 구글 캘린더 전문가인 이현준 이노베이터님이 구글 마스터 클래스에서 또 좋은 내용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글 캘린더를 추가를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글 타운과 구글 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미 앞서 나가시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많은 분들이 또 이노베이터 분들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간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살펴보시면은요, 김현주 이노베이터 님이 열정 김선생 TV에서 올리신 영상들을 제가 많이 넣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구글 도구들을 활용을 한번 보시고 또 세부적으로 알아보실 것들은 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캘린더 다음에는 구글 문서를 넣어 놨고요. 구글 문서 같은 경우 이렇게 바로 게더타운 내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소모임 시간표를 정하거나 그렇게 협업을 할 때 바로 구글 문서를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프리젠테이션 또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창을 넣어서 여기 내에서 바로 구글 이런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형도 넣으시고 이미지도 넣으시고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작업을 게더타운 내에서 바로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구글 시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글 시트를 넣어서 선생님들이 희망 도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이렇게 도서를 구입할 경우가 있다면 또 이런 스페이스를 구축해서 시트를 하나 연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희망 도서를 이렇게 검색을 할 때 필요한 사이트들도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 놓으면 이 안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도서를 검색하고 그 정보를 바로 여기 옆에 있는 구글 시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레지도로 협업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구글 레지도를 협업하는 방법도 여기 김현주 이노베이터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링크를 왼쪽 링크를 누르시면 구글 마이맵스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 지도를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협업해서 지도를 만드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아트앤컬처와 송메이커, 크롬 뮤직랩 등등의 자료들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글 도구들을 제가 많이 모아 넣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 자료들을 한 번씩 여기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것처럼 공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릴 것은 자료 게시 팁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한 PDF 업로드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PDF 파일을 이제 넣으실 때 링크 생성을 누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당연히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하셔야 되지만 이 링크를 복사해서 그대로 넣으면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끝부분, 여기 끝부분을 지우고 프리뷰로 수정해서 넣으시면 PDF가 잘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화면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화면을 삽입을 할 때는요, 웹의 게시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링크 옆에 삽입 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HTTP 따옴표 안쪽에 HTTP부터 3000까지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이시면은요,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화면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원고를 보듯이 여기 PPT가 구글 슬라이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 화면으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앞에 협업 스페이스에서 보신 슬라이드는 이런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바로 작업할 수 있는 메뉴처럼 보이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프레젠테이션에는 두 가지로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구글 사이트 같은 이렇게 인베디드 웹사이트에서 보통 대부분 사이트를 넣는데 안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밑에 외부 통화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은 외부 링크를 통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생님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유튜브도 있지만 유튜브 재생 목록으로 또 활용을 해서 넣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구글 이노베이터 마스터 클래스 작년에 박정철 이노베이터님이 해주신 영상도 넣어놔 봤어요. 그래서 자료 게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구글 사이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통화로 이렇게 넣으시면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따로 열릴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글 앱들을 게더타운에 잘 활용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들이 구글 타운과 구글 감을 잘 관람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2022학년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발표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구글 공인인증교육자 레벨 1, 2를 2020년 8월에 그리고 구글 트레이너는 2020년 1월에
그리고 운이 좋게 이노베이터 아카데미를 2021년에 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짧은 기간 동안이라 다른 분들보다 아는 것도 짧고 역량도 부족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글 도구가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 친구와 함께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궁금한 것들을 검색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 유튜브 친구와 함께 올 한해 힘찬 도전을 해보시길 응원하면서 부족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